과거길에 나선 선비는 어느 날 밤 자신의 그림자가 제 몸보다 늦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선비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다. 하지만 주막의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것은 선비님의 미래입니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림자가 없는 여인이 선비를 지키려 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선비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월야록입니다. 오늘 밤도 월야록과 함께 조용한 이야기 한 편 만나보세요.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시절 평안도 의주 땅에 서윤겸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양에서도 이름난 양반가의 자제였으나 아버지가 역적의 옥사에 휘말려 가산이 몰락한 뒤로는 변방 땅에 숨어 지내야 했지요. 윤겸의 곁에는 병든 노모만이 남아 계셨습니다. 어미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죽기 전에 내가 급제하는 모습만 보면 여한이 없겠다. 노모는 날이 갈수록 기력이 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윤겸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하지만 3번이나 과거에 낙방한 윤겸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나이 30이 넘으면 응시 자격조차 사라지는 법. 이번 과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 기필코 급제하여 돌아오겠나이다. 윤겸은 그렇게 다짐하며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의주에서 한양까지는 보름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지요. 산을 넘고 또 넘어야 했고 강을 건너고 또 건너야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윤겸은 어느 산골 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주막은 초라했으나 깨끗했고 주막을 지키는 여인은 말수가 적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월양이라 했습니다. 나그네께서는 과거를 보러 가시나 보지요. 월양은 고요한 눈매로 윤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월양은 윤겸의 사연을 묻지도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비님의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시지요. 그래서 더욱 급제가 간절하실 터입니다. 윤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 여인이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월양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녁상을 차려 올렸을 뿐이지요. 그날 밤 윤겸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촛불을 켜고 책을 읽던 윤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그림자가 제 몸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겸이 손을 들면 그림자는 잠시 후에 손을 들었습니다. 윤겸이 고개를 돌리면 그림자는 천천히 따라 돌았지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으나 아무리 보아도 틀림없었습니다. 그림자가 윤겸의 동작을 따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진 윤겸은 얼른 촛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기운이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겸은 서둘러 주막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월양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길을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은 맑았습니다. 윤겸은 의아했지만 월양의 말에는 묘한 힘이 있었지요. 결국 윤겸은 하루를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달이 밝았습니다. 윤겸은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며 걸었지요. 그런데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윤겸의 그림자가 제 몸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월양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그림자와 윤겸 사이에 섰습니다. 순간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요?
윤겸이 놀라 물었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저었지요. 선비님, 그림자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가시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림자를 따라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곧 아실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제 말을 믿어 주십시오. 월양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겸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지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달빛이 환히 비추는데 월양에게는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윤겸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월양이 함께 나섰지요. 윤겸은 놀랐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따라오는 것이오? 한양까지 가는 길이 험합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월양의 말에 윤겸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지요. 둘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가던 중 윤겸의 그림자가 속삭였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은 아니었으나 마음속에 분명히 들려왔지요. 저 여인을 떠나라. 저 여인은 너를 방해하고 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편안한 길로 인도하겠다. 윤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림자를 따르면 편한 길이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때 월양이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쪽 길로 가십시다. 저쪽은 험합니다. 월양이 가리킨 길은 오히려 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월양을 따랐지요. 그러자 그림자가 분노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함께 가며 윤겸은 월양에게 물었습니다. 그림자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오? 월양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것은 선비님의 미래입니다. 욕망만을 쫓아 달려간 끝에 맞이하게 될 미래이지요. 미래라니 그게 무슨 뜻이오? 저것을 따르시면 급제는 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실 겁니다. 윤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림자가 약속하는 급제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달빛이 밝은 밤 둘은 계곡가에서 쉬었습니다. 물소리가 고요히 흐르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지요. 윤겸은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녀는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림자가 없었지요. 당신은 누구요? 윤겸이 물었습니다. 월양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홀령이지요. 어찌하여 떠나지 못하는 것이오? 제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월양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오래전 그녀는 한양의 양반가 규수였지요. 총명하고 아름다운 월양은 과거에 급제한 젊은 선비와 혼인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선비는 급제 후 벼슬길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혼례를 앞둔 어느 날 선비는 월양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높은 벼슬에 오를 것이오. 당신은 집안을 잘 돌보고 내조만 하시오. 월양은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선비에게는 오직 출세만이 중요했습니다. 월양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혼례 전날 밤 스스로 생을 마쳤지요. 저는 사랑보다 욕망을 택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과거길을 오가는 선비들을 시험해 왔습니다. 윤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었지요. 월양은 자신처럼 과거에 매달린 선비들을 시험하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그림자는 선비님께서 욕망에 굴복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것을 따르시면 급제는 하시겠지만 어머님의 얼굴조차 잊어버리실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잃으시게 될 것입니다. 윤겸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림자가 약속한 것은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오? 선택하셔야 합니다. 욕망을 택하실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택하실 것인가. 그날 밤부터 그림자의 공격이 거세졌습니다. 그림자는 윤겸의 꿈속에 나타나 속삭였지요.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 빨리 급제해야 한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윤겸은 괴로웠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급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따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지요. 어느 날 밤 그림자가 윤겸 앞에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윤겸과 똑같은 모습이었으나 눈빛은 차갑고 욕망으로 가득했지요.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나를 택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급제도, 벼슬도, 부귀영화도 모두 내 것이 될 것이다. 윤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소. 거짓말 마라. 너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욕망을 나는 안다. 그 순간 월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와 윤겸 사이에 섰지요. 물러나십시오. 선비님은 당신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림자가 웃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미 죽은 주제에 감히 나를 막다니. 저는 당신 같은 존재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막을 것입니다. 그림자가 월양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월양의 형체가 흔들렸지요. 그녀는 이미 약해져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이승에 머물렀고 너무 많은 힘을 써왔던 것입니다. 당신은 물러나시오. 나는 스스로 선택하겠소. 윤겸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과거 시험표를 꺼냈지요. 그것은 윤겸의 모든 희망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버리겠소. 윤겸은 시험표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화롯불에 던져 넣었지요. 시험표가 타들어가자 그림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친놈, 내가 무엇을 버리는지 아느냐? 알고 있소. 나는 욕망을 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을 택하는 것이요. 시험표가 재가 되어 흩어지자 그림자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체가 커지고 무섭게 변했지요. 그림자가 윤겸을 삼키려 했습니다. 그때 월양이 그림자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와 함께 사라지십시오. 무엇을? 그림자가 발버둥 쳤으나 월양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지요. 선비님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이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양. 윤겸이 달려갔으나 월양은 이미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달빛 속에서 그녀는 매와 잎처럼 조용히 사라졌지요. 부디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욕망이 아닌 사람을 택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월양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그림자도 함께 소멸했지요. 새벽바람에 희미한 매화 향기만이 남았습니다. 윤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윤겸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지요. 윤겸은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미는 내가 급제하지 못해도 좋다. 내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어머니는 윤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윤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정 원했던 것은 급제가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겸은 마을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살았지요. 가난했으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어느 봄날 서당 마당에 매화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윤겸은 그 꽃을 보며 월양을 떠올렸지요.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삶을 살게 되었소.
윤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 낯선 아이가 서 있었지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어르신, 저도 글을 배우고 싶어요. 아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겸은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맑고 따뜻했지요. 윤겸은 문득 달빛 아래에서 미소 짓던 월양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해가 살짝 기울며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윤겸은 무심코 아이의 그림자를 보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으나 달빛에 아이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윤겸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아이야, 이름이 무엇이냐? 아직 이름이 없어요. 어르신께서 지어주세요. 아이가 천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향아라고 부르마. 매화 향기처럼 아름다운 아이가 되어라. 네, 어르신. 향아, 좋은 이름이에요. 아이가 기뻐하며 뛰어갔습니다. 윤겸은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인연은 끝나지 않는 법입니다. 다만 모습을 바꾸어 다시 찾아올 뿐이지요. 윤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으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이지요. 윤겸은 욕망 대신 사람을 택했고 그로 인해 진정한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인연을 다시 만났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출세도 부귀도 아닙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